오픈 채팅이나 기타 채팅 어플을 통해 미성년자와 대화만 했더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아청법 위반 피의자로 입건되어 무거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미성년자에게 협박을 한 것도 아니고 상호 동의하에 특정 신체 부위 사진을 전송하거나 성적인 대화를 나눈 것뿐인데 미성년자 부모님으로부터 고소까지 당했다며 억울함을 표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아동 청소년은 올바른 성적 가치관이 확립되지 않은 나이대에 있는 보호할 대상자로 평가되기에 아무리 미성년자와 동의가 있었다고 해도 이 부분은 실질적인 동의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건마다 구체적인 사유와 적용 혐의는 다를 수 있으나 성인이 미성년자와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만 나누었다 해도 충분히 아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채팅 앱에서 미성년자와 대화했다가 아청법 위반 상황에 처하는 경우는 대체 어떤 때일까요? 그렇다면 어떠한 상황에서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는 것일까요? 주로 카톡 오픈 채팅이나 랜덤 채팅 앱, SNS 등을 통해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카톡이나 인스타 DM으로 넘어와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미성년자로 하여금 스스로 성적 이미지를 촬영하여 보내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오프라인에서 따로 만나 직접적으로 성적 행위를 하도록 유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동 청소년은 아직 자신의 가치관이 완전히 확립되지 않은 미성숙한 상태에 있다고 평가되기에 본인이 성범죄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조차 하지 못할 수도 있고 사실상 상황을 거부하고 싶었다고 해도 표면상으로 저항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아동 청소년을 상대로 성적 불쾌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만 시도했더라도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법이 개정되었습니다. 성착취 목적의 대화를 했다는 사실이 적발된다면 아청법 위반 조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착취물 제작 및 배포 사실까지 적발된다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최대 무기징역형까지도 선고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진이나 영상을 주고받았을 뿐인데 아청물을 제작했다는 오해까지 받게 되는 경우도 있을까요? 본인 딴에는 미성년자 성착취를 한 것도 아니고 상대방에게 어떤 협박을 한 적도 없고 단순히 이러한 포즈를 취해서 사진을 찍어서 보내달라는 정도의 부탁을 하여 사진을 받았던 것뿐인데 법적으로 문제가 될지 몰랐다고 하는 경우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행위 역시 엄연히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두셔야 합니다. 미성년자를 상대로 직접적인 협박을 했다거나 직접 만남을 가진 지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을 촬영해야만 성착취물 제작죄에 해당할 것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미성년자인 줄 모르고 수위 높은 대화를 한다거나 사진 전송을 받았는데 억울하다면 대응법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대화 초반에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인지를 몰랐을 여지도 있으나 장기간 채팅을 하면서 연락을 주고받다 보면 사실상 상대 나이를 짐작할 수 있을 만한 여러 단서들이 인지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몇 살인지는 몰랐다고 해도 가령 학교 끝나고 학원을 가야 한다는 등 상대방이 사용하는 단어들을 접하게 되면 성인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충분히 눈치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 내 딴에는 정확히 상대 나이를 몰랐고 물은 적도 없고 굳이 알고 싶지도 않았다고 하더라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이런 주장을 수긍해 주기는커녕 상대방이 미성년자라는 인식에 대한 미필적 고의를 인정하여 결국 아청법 위반 유죄 결론이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하겠으나 개별 사건에서 상대방이 미성년자인 줄 몰랐다는 주장을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실상 혐의가 인정될 만한 상황임에도 미성년자임을 몰랐다며 무작정 억울하다는 주장을 반복하는 경우라면 반성하지 않는다고 보여져 양형상 불리하게 작용하여 중형 선고 상황을 자초하게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절대 하면 안 되는 말이나 행동 3가지가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미성년자 성착취 대화로 인해 조사를 받게 된 상황이라면 가능한 경찰 조사 출석 시점부터 변호사와 동행하는 것이 도움될 수 있습니다. 첫 경찰 조사날 수사관 질문에 어떻게 답변하고 변수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나에게 적용되는 피의사실 제명 적용 범위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첫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 최종 형량 수위도 변동될 여지가 있게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 가장 유의해야 하는 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섣불리 혐의를 부인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혹 대화 기록을 모두 삭제하고 상대방이 아동 청소년임을 몰랐다고 우기는 분들도 계신데 수사기관은 이미 피해자 측에서 제출한 대화 내역을 모두 보유하고 있거나 최소 정황 증거라도 확보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합의를 종용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연락을 취하는 것 역시 지양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는 것 자체가 2차 가해로 인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반드시 변호사를 통해 조심스레 접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은 좋지만 경찰 수사관이 하는 말을 무조건 인정한다거나 충동적으로 자백을 하는 등의 행동 역시도 삼가하셔야 합니다. 본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조사해야 하며 혐의 성립 여부와는 별개로 양형상 선처를 구할 수 있는 사유도 어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령 이유 불문 내가 잘못했고 반성하고 있지만 피해자가 오픈 채팅에서 먼저 나에게 말을 걸어왔고 사진을 전송한 건 역시도 내가 먼저 요구한 것도 아닌 상대방이 먼저 유도한 사실 등을 피력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나에게 불리한 채팅 증거가 남아있는 경우라도 변호사 선임을 하면 도움이 될까요? 미성년자 오픈 채팅 사건에 연루되어 미성년자 아청법 위반이나 성착취 피의자로 입건되었다면 그 처벌 수위가 대단히 높다는 점에서 변호사를 선임한다면 사건 대응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설령 나에게 불리한 채팅 증거가 있는 경우라 할지라도 수사 단계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정식 재판에 넘겨지는 상황을 피하고 검찰 처분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벌금 수준으로 선처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가령 대화 기간이 비교적 짧다거나 채팅의 빈도가 많지 않은 경우, 높은 수위의 사진 영상이 오간 것은 아닌 경우, 피해자 측의 용서를 구해 합의가 성사된 경우라면 선처 확률을 높여볼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이런 사건은 미성년자가 직접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채팅이나 문자 연락 내용을 발견한 부모님이나 학교 선생님을 통해 고소 절차가 진행될 때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인 사건에서는 합의 역시도 미성년자 법정 대리인인 부모와 진행해야 한다는 점에서 사실상 피의자 입장에서는 본인 스스로 피해자 합의를 성사시키는 것이 불가능할 때가 대부분입니다. 변호인이 개입해 피해자 가족이나 국선 변호인과 교신하여야 합의를 위한 연락을 주고받으며 합의금 액수도 조정 등이 가능할 수 있지, 가해자 본인이나 가족이 피해자 측에 연락하고자 한다면 상대방 가족은 애초부터 연락조차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합니다. 호기심이나 재미로 시작된 채팅일지라도 사안에 따라서는 미성년자 성착취로 인정되어 징역형 이상의 중형에 처해질 수 있음을 명심하셔야 합니다. 아청법 위반 성착취 목적 대화 혐의로 고소당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으시다면 법무법인 은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